자, 조명현 씨 모셨는데요. 법카 공익제보자 하셔서 그 본의 아니게 이제 사회적 이슈의 인물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도 말하자면은 직간접적으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명현 씨가 비례대표 뭐 상위 번호 받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비례대표 번호 받으셨습니까? 네,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순번이나 이런 건 전혀 받지는 못했고요. 제가 뭐 직이나 이런 거를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닌데, 이 일을 제보를 하고 뭐 저를 도와주시는 일반 국민분들께서 비례 신청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셔서 저를 제도권에서 이런 부분들 공익신고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 잘 비례 되진 신청은 했잖아요. 했습니다. 잘 되진 했는데 않았습니다. 네. 잘 되지 않았군요. 네. 아이 참 이런 게 안타깝다. 아니 결정적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투사가 필요한데 얼마나 그 목숨 걸고 이제 말하자면 그 공익 제보를 한 건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재명하고 잘 싸우겠습니까? 근데 비례대표 아예 뭐 당선권 받기라도 번호를 받질 못했어요? 네, 순번에는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일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쪽에서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끝나고 나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야 되는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는 걸 제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례대표를 못 받았어도 멈추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도 뭔가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저를 불러주시는 데라고 하면 어디든지 제가 가고 있고요.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구나. 네. 예. 불러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방송도 출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특히 지금은, 특히 더 계양구 주민분들한테도 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양구도 제가 갔었고요. 그래. 계양구 가서 지원 유세 했어요? 네, 계양구 가서 저도 지원 유세를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맞지 않아서 갔다가 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갔다 가면 오면 어떻게 지원 찾고 유세를 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거기 주민분들한테 인사는 드렸고요. 네, 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 유세까지는 못했고, 그래요? 네, 계양구까지는 제가 갔었습니다. 어때요? 국힘당에서 이재명의 그 저격수로 공익제보자로 큰 공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힘당에서 말하자면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공을 인정을 해주고 좀 알아서 이렇게 잘 대접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제가 공익제보 했을 때도 그랬지만 정당이나 어느 곳에서 제가 도움을 받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당 차원에서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조금 더 저한테 편한 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뭐 그런 기대나 아니면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저는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일은 뭐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안타까운 거는 이 조명은 씨를 좀 활용을 좀 못하는 것 같으네. 활용을 해서 이거 이재명 잡는데 결정적인 칼로 써야지. 그러면 조명은 씨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선거 지원 유세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주어서 뭐 전국을 누비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당 안에서 뭔가 그 이재명 그 법카에 대한 TF 꾸려가지고 이거를 이재명을 감옥 보내는데 조명은 씨를 결정적인 뭐 그걸 쓴다든지 뭐 이게 너무 그냥 방치하네 내가 볼 때.
도움을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니, 아니긴 물론 하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고 있는 게, 이런 일들이 쉬운 길이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에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도, 일반 국민들, 지나갈 때마다 저 손잡아 주시는 분들,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수분들이 늘 응원해 주시니까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안타깝다. 비례대표 신청했는데 탈락한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탈락을 했으면 다른 일이라도 맡겨서 활용할 생각을 국힘당이 안 하는 거 이런 거 참 안타깝네요. 이래서 보수파들이 응집력이 없다는 소리 듣고 이 투사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건데 투사를 방치하네. 도태우는 투사를 아예 쳐내버리고 조명은 씨 같은 사람은 아예 당에서 무관심하네. 제가 얘기 들어봐도 무관심한 거네. 피하나요 당에서? 비례대표 신청하고 그랬으면 당에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연락 안 왔어요? 네, 따로 연락 받은 건 없고요. 당시에 그 비례대표 신청해서 면접 보러 가거나 그런 공식적인 연락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갔을 때 이번에 공익 제보를 어려운 일을 해줘서 당의 입장으로서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 면접 장소 갔을 때는 네. 면접을 위해서 제가 가서 다른 당직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당직자 이런 분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까? 네,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 이러니까 누가 공익 제보를 해? 뭐 크게 알아서 모셔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참 이거 보통 어려운 공익 제보를 한 겁니까? 민주당 같으면 이런 조명은 씨 같이 그런 법과 이런 거 공익 제보해서 한동훈 예를 들어서 물고 늘어졌으면 아이고 지금 비례가 아니라 아주 업고 다니겠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국힘당? 이때까지 연락 한 통 못 받았다는 게 그렇고 그 비례를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거는 누구한테 연락 받아서 알았어요? 아니면 뭐 통지서가 날라옵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순번 발표하는 거 보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방송 보고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이번에 애석하게 하지만 다음에 좋은 기회 있기 이런 편지나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런 거는 제가 연락을 받거나 따로 통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방송 보고 떨어진지 알았다고요? 네, 네. 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거 좌파 함은경이 같은 그런 놈들 열심히 김경률이 같은 사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사태질이나 하고 탈당하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네. 방송 보고 알았다. 이건 너무한데 떨어진 줄을. 그런데도 지금 선거에 어떻게든지 국힘당이 이기게 도움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데 저런데 다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나, 미치겠네. 이거 참 답답한 현상이다. 그 이재명의 그 선거 지금 전국을 누비잖아요. 네. 계양구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걸 뉴스로 보면서 심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이재명 지금 그 돌아다니는 거 보고 어떤 심정이에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다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거를 국민들한테 좀 더 알려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TV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재명하고 원희룡 그 개항을 해서 개항을 또 가보셨다면서요? 네, 가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재명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분위기가 어때요? 사실 제가 갔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수 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그분들 반응 봐서는 이제 요 원희룡 후보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건 제가 봤고요. 개항이란 데가 워낙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물론 정당을 지지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범죄 혐의자를 뽑아주시는 일은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정말 그 계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이고, 그 좀 사악하고 치졸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아주 지질구질한 것까지 공적인 돈 법카를 그렇게 자기 사적으로 그 쓴 사람인데 아주 치졸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자기도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재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당선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겪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예상을 해보면 이재명이가 이겼다. 그럼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물론 지금 했었던 것처럼 방탄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지만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벌을 받게 만들 겁니다. 네. 꼭 처벌을 받아야죠. 네. 이재명이 만약에 지면은 힘이 쭉 빠지겠지 그래도? 어떻게 뭐 보세요? 계양구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면 네.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탄하는 데는 분명히 그 계획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법정으로 가는 시간이 더 짧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제보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 조명현 씨 개인적으로 네. 그 결혼도 뭐 하신지도 몇 년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인은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어떻게 응원해요? 아니면은 왜 그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타켓이나 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불평을 합니까? 부인은 어떤 입장이에요? 처음 제보했을 때랑 같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부인도 용감하시네. 네. 지금 말하자면 신혼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금 됐어도 그래봐야 신혼이지. 네. 근데 좀 아이고 참 그 큰 일을 당하고 그 부인도 응원한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안 하고. 네. 오유 대단하시다 부인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비리를 봤으니까 그리고 공익제보도 했고 의협심이 있어서 했을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에는 비례 공천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처럼 찾아갈 겁니다. 이게 단지 이번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판까지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찾아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는 게 처벌 이후도. 네. 뭐 지금 당장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도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완하거나 이걸 막지 않으면 뭐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공익제보를 하고 느낀 점, 다음 사람한테 이런 공익제보를 꼭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좀 만드는데 제가 조금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꿋꿋하게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그리고 꿋꿋하게 잘 말하자면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이 비리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하지. 이 조명현 씨가 뭐 흐지부지되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가 꺾이고 뭐 도태되고 이러면은 야 공익제보 해봐야 야 조명현처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공익제보 올바른 일을 하면 조명현 씨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 되거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큰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멈춘다고 하면 네. 시작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이 혹시 빚을 바랄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세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체가 뒤로 퇴보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 방송을 이제 많은 분들 보실 텐데 그 특히 원희룡 후보 그 캠프에서 보시면은 이 조명현 씨 같은 분 그 유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저 활용하시기 바라고 국힘당도 조명현 씨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현 씨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가서 유세 도와주실 의향이 있다니까 많은 좀 요청을 해서 이재명이 결국 개항을에는 출마하지만 민주당의 선거를 총책임지는 선거대책위원장이고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정상적인 사람이래지 비범법자이기 때문에 이거 전국에서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조명현 씨한테 연락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고 말씀하세요. 싶은데 정치인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어려워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거를 하시고 투표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무리 정치가 보기 싫으시더라고 하더라도 꼭 선거를 하셔서 국민들의 힘을 제가 대선 때 재보할 때 국민들을 믿었던 것처럼 선거를 꼭 해주셔가지고 국민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치인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꼭 투표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명현 공익제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